볼게요. 이제 분자의 구조로 들어갑니다. 이 분자의 구조를 익히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전자점식을 배웠었죠, 얘들아? 루이스 전자점식을 배웠었어요? 안 배웠었어요? 배웠었어요. 그래서 루이스 무슨 점식과 얘들아? 전자점식과 그 다음에 무슨 식으로 봅니까, 얘들아? 구조식으로 봐. 자, 루이스 전자점식은 니네가 그동안 봐서 알겠지만 뭐예요, 얘들아? 루이스 전자점식. 자,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어차피 안쪽 껍질은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채워지죠. 그치? 그래서 원자 번호가 11번이다. 안쪽 껍질은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마지막 껍질에 7개. 이 마지막 껍질만 문제가 되거든요. 자,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만 표기해서 공유결합을 나타내는 게 무슨 전자점식입니까? 얘들아? 루이스 전자점식이죠.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식은 원자가 가지고 있는 무슨가 전자 얘들아? 원자가 누구예요 얘들아? 전자. 원자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전자를 무슨가 전자라고 하지 얘들아? 원자가 전자. 또는 우리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원자가 전자, 체외각 전자라는 게 약간 다른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를 누구로 표현합니까 얘들아? 점으로 표현하는 식을 우리가 무슨 전자점식 얘들아?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쪽 껍질은 어차피 채워지기 때문에 안 나타내고요.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몇 개요 얘들아? 7개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루이스 전자점식 마지막 kop질에 있는 전자.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어쨌든 대표적으로 플로린 같은 경우 보면 자, 한 군데다가 점을 하나씩 찍어가면서 원자과 전자를 표기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아요. 그치? 이때 자, 쌍을 형성하지 못하는 전자가 문제가 되고 그 전자를 뭐라고 얘기했었죠 얘들아? 요거를 홀전자. 맞죠? 그치? 그 다음에 얘가 공유결합을 할 거야. 그러니까 홀전자가 하나면 공유결합 하나, 홀전자가 2개면 공유결합 2개, 홀전자가 3개면 공유결합 3개가 되는 거고요.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쌍이 있죠. 요거 얘네들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비공유 무슨 쌍이 됩니까 얘들아? 전자쌍이 됩니다. 비공유 무슨 쌍이 돼요 얘들아? 전자쌍이 되죠. 자,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까지 모두 표기해줘야 되는 게 루이스 전자점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조식이 뭐가 되냐? 자, 구조식은요 좀 더 간략화 시켜놓은 식인데요, 이건 루이스 구조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릴 줄 알아야 루이스 구조식을 그릴 수 있게 되는데 이 옆에 또 다른 플로린 원자 하나만 공유결합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플로린 원자 사이에 공유결합한 전자 쌍만 누구로 그려요 얘들아? 선으로 그려요. 공유결합에 참여한 무슨 전자 쌍만 얘들아? 공유 무슨 쌍만? 전자 쌍만 누구로 그려요 얘들아? 선으로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 쌍의 경우 일반적으로 표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험 문제 잘 보세요. 주관식에 단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는 비공유 전자쌍을 표기하시오라고 하면 다 그려야 돼요, 안 그려야 돼요? 그려야 돼요. 그렇게 주의를 줘도 꼭 안 그리고 와서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으로 그리는 게 무슨 식이다 얘들아? 구조식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식에도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을 모두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첫 수업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했었던 것 같고요. 충분히 이제 가로채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이제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두 번째 내 분자에 누구로 들어갑니까? 구조로 들어갑니다. 자, 분자의 구조에서 첫 번째 알아두셔야 될 게 전자쌍 무슨 이론이 있어요 얘들아? 반발 무엇이 있습니까 얘들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전자쌍 무슨 이론이 있어요 얘들아? 반발 이론. 자, 무엇입니까 얘들아? 전자가 무엇을 이룰 때 얘들아? 쌍을 이룰 때 무슨力이 존재해요? 반발력이 존재합니다. 같은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자쌍들 사이에서는 무슨力이 있습니까 얘들아? 반발력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너네 학교에서도 교실에서 제일 많이 싸우는 애를 선생님이 붙여서 앉아요? 떨어뜨려서 앉아요? 제일 멀리 떨어뜨려서 앉죠. 그래서 반발력이 있을 법한 것들을 완화시켜야 분자가 안정되기 때문에 이들을 반발력을 최소화시켜서 분자가 배치된다, 원자가 배치된다 라는 이론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전자쌍 무슨 이론이다 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반발 이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자쌍 반발 이론이란 무엇합니까 얘들아? 전자가 무엇을 이룰 때 얘들아? 쌍을 이룰 때 무슨 역이 얘들아? 같은 전하 사이, 같은 누구를 띄어서 얘들아? 전하를 띄는 이유로 무슨 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들아?
같은 전화 사이 반발력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존재하므로 이를 무엇시키는 얘들아? 최소화하는 누구요 얘들아? 최소화하는 무슨 배치 얘들아? 전자 배치 누구요 얘들아? 구조로 누구를요 얘들아? 주변 원자들을 배치한다 라는 이론을 전자쌍 반발 이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먼저 알아야 되게 될 건 결합각이라는 용어예요. 무슨 각이라는 용어 얘들아? 결합각. 자, H2의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어요 얘들아? H2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산소 원자에 두 개의 무슨 원자가 붙어 있어요? 수소 원자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산소 원자에 수소 원자가 이렇게 두 개 붙어 있죠? 라고 표기하는 건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게 지금 중학교 2학년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중학교 2학년에서도 이렇게 쓰면 틀려요. 이렇게 분자 구조를 그리셔야 됩니다. 자, 조금 이따가 좀 더 상세한 이유를 알려줄 텐데요. 자, 여기서 자 중심 원자가 산소죠. 중심 원자와 주변 원자 사이에 누구예요? 얘들아? 핵 사이의 거리를 선으로 연결해줘요. 중심 원자의 핵과 주변 원자의 공유결합한 원자 사이에 핵 사이를 이렇게 선으로 연결합니다. 자, 공유결합한 원자들을 중심 원자의 핵과 그 원자들의 핵을 선으로 연결했더니 그 사이에 무엇이 형성됩니까? 얘들아? 각도가 형성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각을 우리가 세 글자로 무슨 각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결합각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무슨 각이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결합각. 그런데 저 무슨 각이 얘들아? 결합각이 나중에 이 분자의 성질을 논하는데 한몫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결합각들을 무엇 해둘 거야 얘들아? 알아둘 거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잘못해서 산소 옆에 수소가 두 개 있다 이렇게 그려버리면 결합각이 몇 도가 됩니까 얘들아? 180도가 돼버리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H2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부러진 구조로서 그 사이에 형성되는 각도를 결합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전자쌍 반발 이론을 무엇한 적용한 기본 분자 구조를 한번 볼게요. 기본 분자 구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슨 전자쌍 얘들아? 공유 무슨 쌍 얘들아? 전자쌍이 몇 개가 형성됐대? 전자쌍?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중심 원자를 기점으로 무슨 쌍이 얘들아? 전자쌍이 몇 개가 배치될 때? 두 개가 배치될 때, 세 개가 배치될 때, 네 개가 배치될 때 기본 구조를 볼 거야. 근데 저거 이제 공유전자쌍이라고 하셔도 돼요. 일단 기본적인 공유 결합이 형성될 때에 그 우리 기본 결합각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공유전자쌍이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네 개일 때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무엇 하냐면 중심 원자야. 얘를 기점으로 전자쌍이 두 군데 와야 된다 라고 한다면 반발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했고요. 이제 나중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확인한 결과 맞아. 자, 어떻게 배치하는 게 제일 멀리 누구를요 얘들아? 반발력을 완화시킨 거냐? 네, 몇 도일 때예요 얘들아? 직선으로 몇 도일 때 얘들아? 180도일 때가 되는 거야. 됐을까요? 그래서 누구를 중점으로 해서 얘들아? 네, 이렇게 하면 주변 원자와 누구야 얘들아? 공유결합을 형성하면서 중심 원자 사이에서 결합각이 180도가 된다.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거를 예전 교과 변경 전에는 직선형을 썼는데요. 직선형이나 선형이나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선형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공유전자쌍이 3개가 올 때 어떻게 되냐면 중심 원자를 기점으로 어떻게 배치되면 가장 안정적인 전자 배치가 되나 라고 봤더니 몇 도일 때요 얘들아? 몇 도일 때요? 120도일 때요. 자, 이렇게 배치됩니다. 그래서 각각 모두가 몇 도일 때 얘들아? 120도가 되면 가장 안정적인 무슨 배치를 가지더라는 거야 얘들아? 전자 배치를 가지더라는 거야. 됐나요? 그리고 이 친구의 모양은 뭐가 됩니까 얘들아? 평면 누가 됩니까? 삼각형이에요. 평면 누가 돼요 얘들아? 삼각형. 그러면 공유전자쌍이 몇 개? 4개가 올 때 가장 공평한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되냐? 중심 원자를 기점으로 전자쌍 4개니까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너네 지금 잘 봐. 중심 원자야. 선생님 몸통이. 머리 쪽, 팔 쪽, 다리 쪽이 누구야 얘들아? 주변 전자쌍이 되는 거야. 자, 공유 전자쌍을 형성할 때 만약에 이렇게 배치되잖아. 이거 완벽한 평면이거든요. 얘와 얘는 몇 도야? 90도지. 근데 얘와 얘는 몇 도야? 180도야. 얘는 멀리 배치해주고 얘는 가까이 배치되면 공평해 불공평해? 불공평하죠. 원자를 중심으로 주변은 입체 공간이에요. 따라서 조금 누군가 앞으로 빠지고 누군가는 조금 뒤로 빠지고 조금가는 누구 뭐 이렇게 앞으로 빠져서 얘네들을 좀 더 멀리 입체적으로 배치할 수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자쌍을 배치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요렇게 해서 얘네들 요렇게 해서 배치가 됐는데 요거 그림이 좀 잘못 그려져요. 요렇게 해서 배치가 됐고요. 이때 사이각이 모두 공평하게 형성되는데요. 90도, 180도 안 나와요. 몇 도가 나옵니까, 얘들아? 109.5도가 나옵니다. 얘와 얘도 109.5도지. 얘와 얘도 109.5도야. 우리가 평면에다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걸 표현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모두가 서로 간에 109.5도예요. 그래서 얘는 누가 형성됩니까, 얘들아? 정사면체가 형성이 됩니다. 됐을까요? 자, 109.5도에 누구야, 얘들아? 정사면체. 그런데 한참 시험 준비하는데 어떤 애가 와서 뭐라고 해? 선생님이 이 각도 외워야 되나? 아, 당연하죠. 각도 외워야 돼요. 180도, 120도 몇 도 얘들아? 109. 몇 도가 됩니까? 5도. 이게 이제 가장 안정적인 전자 배치를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유결합을 형성하다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비공유 전자쌍이 발생해요. 산소 옆에 무슨 전자쌍이 있어요, 얘들아? 비공유 전자쌍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전자는 반발력을 갖기 때문에 자, 무엇합니까, 얘들아? 전자쌍 사이 무슨 역의 크기에다 반발력의 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반발력의 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니네 생각해봐. H2를 만들 때 산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전자쌍을 찍는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와 얘가 무슨 전자야, 얘들아? 홀전자야. 그럼 먼저 쌍을 이룬 게 누구야? 비공유 전자쌍이야.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에 어떤 일이 벌어져, 얘들아? 이미 얘네들은 반발력이 형성돼. 거기다 쌍을 이뤘어. 그럼 얘는 혼자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둘 다 쌍을 이뤘기 때문에 반발력 때문에 야, 좀 더 거리를 멀리 배치해. 멀리 배치해. 그랬더니 홀전자는 가까워져, 안 가까워져? 가까워지지. 그래서 홀전자 보고 뭐라 그래? 야, 니네 좀 내려가. 니네 혼자 있잖아. 근데 얘네들이 뭐라 그래? 야, 우리도 쌍을 만들 건데 야, 니네 쌍 만들 때 꼭 옆에다가 쌍을 형성해야 돼? 니네 이런 식으로 쌍을 만들어. 길게. 그러면 옆자리를 넓게 차지해, 안 해? 안 하네. 얘는 쌍을 이룰 때 옆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뒤로 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최대한 안정적으로 반발력을 낮출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있어. 그래서 보면 비공유 전자쌍 사이에 무엇이 제일 커요, 얘들아? 네, 반발력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과 무슨 전자쌍? 공유 전자쌍.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제일 무엇합니까, 얘들아? 작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길게 빠질 수가 있죠. 됐나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배치가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의 크기,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제일 커요. 그 다음 비공유 전자쌍과 무슨 전자쌍? 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이 가장 반발력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크다, 작다? 작다로 갑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원리들에 의해서 분자의 모양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리 배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원이 뭐 다양한 애들을 보여주면서 또 단원을 좀 쪼개놨는데요. 자, 요 단원은 한꺼번에 진도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단원이 분자 구조와 성질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분자 구조와 성질 이걸 한 번 더 끊어서 갈게요. 자, 끊어서 가진 않고 연속적으로 가는데 그걸 하다가 한 번 선생님이 이제 영상을 끊기는 할 거야.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봤어, 얘들아? 전자쌍 반발 이론에 대해서 봤어, 안 봤어, 얘들아? 봤죠. 하지만 끊어줘, 그냥. 꺼요? 응.